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오지 않는 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공기 속에 바로 향기라는 조용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열쇠를 제대로 쓰면 약 없이도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라벤더, 캐모마일, 시트러스 같은 천연 향기는 이미 여러 임상 연구에서 입증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풀어주며 심지어 뇌파까지 안정시켜 수면 유도를 돕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여전히 불면증 해결을 위해 수면제에만 의존합니다.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감퇴나 의존성 같은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분명합니다. 바로 자연이 선물한 향기를 일상 속에 초대하는 것이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방에 은은히 피워둔 꽃향기 때문이었던 적 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후각은 뇌의 변형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감정과 기억 수면을 동시에 조절합니다. 그래서 향기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의 스위치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향기의 효과가 심리적 위안일 뿐 실제로 뇌파나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교토대학과 독일본 대학의 연구는 라벤더 아로마 흡입이 수면 중 알파파를 증가시키고 깊은 수면 단계인 N3를 연장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 자연의 지혜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베개 옆에 두어야 할 천연향기 3가지와 피해야 할 위험한 인공향기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기를 활용하는 아주 간단한 루틴까지 직접 제안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활 환경에 맞는 더 좋은 조언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긴장이 조금 되시나요? 향기 하나가 잠을 바꾼다니 정말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걸 놓치시면 10년 후 지금보다 훨씬 깊은 불면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라도 제가 드리는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다른 수면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향기의 비밀,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라벤더입니다. 여러분 혹시 라벤더 꽃을 직접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작은 보랏빛 꽃송이를 손끝으로 비비면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이 퍼져 나옵니다. 바로 그 순간 몸과 마음이 풀리는 느낌을 경험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반응입니다. 라벤더의 향에는 리날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진은 불면증 환자에게 라벤더 아로마를 2주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했더니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잠의 비율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라벤더 향을 맡으면 단순히 잠이 잘 오는 것뿐 아니라 다음날 아침의 기분과 집중력까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는 라벤더 향을 밤마다 병실에 은은하게 퍼뜨렸는데 환자들의 아침 우울감이 감소하고 낮 동안의 활동성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잘 잤다라는 느낌을 넘어서 삶의 활력이 돌아온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라벤더의 효과는 향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즉 플라세보 위약 효과일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뇌파 측정 결과는 다르게 말해줍니다. 라벤더 향을 흡입한 그룹에서 실제로 알파파가 증가했고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는 생리적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걸 단순히 심리 효과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의 힘으로 억지로 잠을 청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연이 선물한 꽃향기 속에서 몸이 스스로 잠을 받아들이도록 맡기고 싶으신가요? 라벤더의 또 다른 매력은 안전성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개 옆에 작은 라벤더 주머니를 두거나 따뜻한 물에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약국 대신 꽃집에 가셔서 라벤더를 사보세요. 그것이 훨씬 좋은 처방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생활 팁 하나를 드릴까요? 라벤더 향은 밤뿐 아니라 낮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후에 잠깐 명상할 때 라벤더 향을 곁들이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불필요한 잡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라벤더는 단순히 불면증 치료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조력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벤더에 대한 오해도 짚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향이 너무 강할까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은은하게만 사용하면 됩니다. 작은 주머니, 작은 디퓨저 혹은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오늘 밤 베개 옆에 라벤더를 살짝 두어 보시겠습니까?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자연의 처방이구나. 이제 다음으로 또 다른 은은한 향기, 바로 캐모마일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의 경험을 떠올려 보실까요? 은은한 사과향이 퍼지면서 마음이 서서히 풀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순간. 사실 이 향기와 맛 속에 담긴 치유력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지혜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캐모마일을 신의 선물이라 불렀고 중세 유럽에서는 불면증과 불안을 달래는 약초로 널리 쓰였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캐모마일은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피게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뇌 속의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작용해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쉽게 말해 약국에서 파는 수면제와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지만 부작용은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실제로 캐모마일을 천연 진정제로 분류해 의약 보조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는 불면증 환자에게 8주 동안 매일 캐모마일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수면 유지 시간이 늘어났으며 특히 밤중에 자주 깨는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깊은 잠을 유지하기 힘든데 캐모마일은 그 빈틈을 메워준 것이지요. 그렇다고 캐모마일 향기가 항상 정답일까요? 학계에는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캐모마일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심한 불면증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경미한 불면증이나 스트레스성 불면에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강력한 약이 아니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위로가 아닐까요? 캐모마일 향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캐모마일 티백을 베개 옆에 두는 것입니다. 은은한 향이 밤새 퍼지며 몸을 긴장해서 해방시켜줍니다. 또 하나는 티백을 뜨거운 물에 넣고 차를 마시는 동시에 그 향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입니다. 이중 효과로 뇌와 몸이 동시에 진정되는 것이지요.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눈을 감고 버티지 마시고 주방으로 가서 캐모마일 차를 한 잔 끓여보세요. 뜨거운 김 속에 퍼지는 향이 이미 치료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불안하거나 화가 난 날 캐모마일 차를 마신 뒤 신기하게도 마음이 누그러지고 깊은 한숨이 나오면서 몸이 편안해졌던 적, 이것이 바로 후각과 뇌의 직접적인 연결 덕분입니다. 향이 감정과 수면을 동시에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캐모마일은 국화과 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나 피부 발진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캐모마일의 힘은 은은함입니다. 강하지 않지만 오래 남아 조용히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마치 괜찮다, 이제 눈을 감아도 된다 라고 속삭여 주는 듯하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개 옆에 라벤더가 놓였다면 그 옆에 작은 캐모마일 티백 하나를 더해 보십시오. 두 가지 향의 조화는 놀라운 수면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상쾌하고 의외의 선택 시트러스 향의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귤이나 오렌지를 손으로 껍질 벗길 때 퍼지는 그 상큼한 향을 좋아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그 순간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트러스 향이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귤과 오렌지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리모넨의 성분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은 시트러스 껍질에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해 실험한 결과 불면증 환자들의 수면 효율이 높아졌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자는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시트러스 에듀얼 상쾌한 아침, 깨어나는 에너지로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침의 레몬 향은 활력을 주지요. 그런데 밤에는 은은한 농도의 시트러스 향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켜 스트레스성 불면을 완화합니다. 낮에는 뇌를 깨우고 밤에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양면성을 가진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시트러스 향은 각성을 유도하므로 오히려 수면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이는 농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한 레몬 향은 눈을 뜨게 하지만 은은한 귤껍질 향은 마음을 풀어줍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한 수면 클리닉에서는 귤껍질을 말려 베개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깊은 수면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밤마다 시트러스 향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 생각이 오늘 뒤집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강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운 은은함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귤껍질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 뒤 작은 주머니에 담아 베개 옆에 두세요. 또는 오렌지 껍질을 잘라 말려두면 자연스러운 아로마 파우치가 됩니다. 값비싼 아로마 오일이나 디퓨저가 없어도 겨울철에 먹고 남은 귤껍질이 최고의 숙면 비법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생활 팁, 시트러스 향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속이 더부룩해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눕고, 마음이 눕고 나면 비로소 잠이 찾아오니까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천식이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시트러스 향을 너무 가까이 두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향을 멀찍이 두거나 낮에 활용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결국 시트러스 향은 상쾌함과 편안함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활력을 주고 밤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자연의 리듬. 여러분이 귤껍질 하나만 잘 활용해도 약 없이도 밤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라벤더, 캐모마일, 시트러스까지 숙면을 돕는 3가지 천연 향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향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향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벤더, 캐모마일, 시트러스 세 가지 천연 향기의 놀라운 힘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줄어들고 심지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세 가지 향기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글베개. 옆 작은 주머니 루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주머니 사쉐를 베개 옆에 두는 것입니다. 라벤더 꽃이나 말린 캐모마일 귤 껍질 등을 작은 천 주머니에 담아 베개 옆에 살짝 걸어두세요.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밤새 뇌를 안정시켜줍니다. 중요한 건 직접 코 밑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향이 과해져 오히려 신경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베개 옆 혹은 머리맡, 책상 위 그 정도 거리가 적당합니다. 따뜻한 차와 향의 이중 효과 루틴. 두 번째는 차 태아를 활용한 루틴입니다.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티를 마시면 몸 안으로 흡수되는 성분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김이 올라오며 퍼지는 향이 호흡기를 통해 뇌를 자극합니다. 즉,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치료하는 셈이지요. 이 방법은 특히 스트레스로 긴장이 심할 때 효과적입니다. 차를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이미 수면 준비가 시작됩니다. 3. 간단한 아로마 테라피 루틴. 세 번째는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간단한 테라피입니다. 디퓨저에 몇 방울 떨어뜨려 방 안에 은은하게 퍼뜨리거나 뜨거운 물을 담은 대야에 오일을 한두 방울 넣고 김을 들이마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손수건에 살짝 묻혀 침대 머리맡에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량입니다.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아로마는 향기가 은은할 때 효과적이지 지나면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습관처럼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다 잠드는 경우. 그 빛과 소음은 뇌를 깨우지만 향은 반대로 뇌를 조용히 눕혀줍니다. 우리가 습관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런 생활 루틴의 효과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향기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심리적 위안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있지요.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불면증 약을 줄이거나 끊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단순히 기분 탓이라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오늘 하루 하고 말면 효과가 미미하지만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향기를 곁들이면 뇌는 점차 학습합니다. 아, 이 향기가 나면 이제 잠들 시간이구나. 이것이 바로 향기 루틴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어떠신가요? 베개 옆에 작은 향기, 주머니 하나 차 한 잔, 혹은 디퓨저 몇 방울. 그중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크고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좋은 균 향기의 활용법을 살펴봤으니 다음은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인공향기의 함정을 이야기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의 좋은 향기를 오래 유지하려고 인공방향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특히 침실에 은은한 꽃향기나 과일향을 남기려고 스프레이나 전자방향제를 켜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판 방향제에는 합성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탈레이트, pH-살라테스와 벤젠류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들은 향을 오래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호흡기를 자극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기관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간 인공방향제에 노출된 사람들 중 일부는 두통, 눈-코의 자극, 수면장애, 심지어 호흡기 질환 악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좋은 향을 맡고 편안히 자려던 의도가 오히려 불면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릴렉스라는 이름이 붙은 방향제를 뿌렸는데 오히려 머리가 무겁고 답답해져서 밤새 뒤척였던 적.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화학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시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누적 노출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지만 매일 밤 수년간 같은 화학 성분을 호흡하면 몸은 조용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면의 질 저하, 면역력 약화, 알레르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정말 좋은 향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단지 화학적 향의 환상에 속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실 인공 방향제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값이 싸고 사용이 편리하며 향이 강하게 오래 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의 건강입니다. 반대로 라벤더, 캐모마일, 시트러스 같은 천연 향기는 조금 더 손이 가더라도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합니다. 편리함과 건강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공 방향제 대신 말린 허브 주머니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혹은 귤 껍질을 말려 베개 옆에 두어 보세요. 그 향은 인공적인 화학 냄새와 달리 깊고 부드럽게 퍼집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순간 바로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향기는 반드시 자연에서 가져와야 한다.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향기의 위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함정, 바로 강한 자극향이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의 향수가 너무 강하게 풍겨서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숨이 답답해졌던 순간. 향은 분명 우리를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힘을 가졌지만 너무 강하거나 자극적인 향은 반대로 뇌를 각성시키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한 향을 맡으면 후각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됩니다. 이 신호는 곧바로 뇌의 편도체와 시상하부로 전달되는데 이는 경계 반응을 일으키는 부위입니다. 쉽게 말해 몸은 지금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라고 착각하고 심박수가 오르고 호흡이 빨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긴장을 풀지 못하고 수면의 문턱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수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장미향을 침실에 뿌렸을 때 참가자들의 수면 효율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반면 은은한 농도의 같은 향은 수면을 돕는 효과를 보였지요. 결국 중요한 건 향의 질이 아니라 향의 강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강한 향도 익숙해지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면이라는 섬세한 과정에서 후각이 주는 자극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후각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반응 속도가 늦어져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순간 향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것과 코를 찌를 듯 강하게 몰려오는 것 중 어느 쪽이 편안하실까요? 답은 이미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향수를 뿌리고 바로 침대로 가는 습관은 피하십시오. 디퓨저나 아로마 오일은 한두 방울만 절대 과하지 않게 사용하십시오. 방 전체를 가득 채우는 강한 향보다는 베개 옆 작은 주머니에서 은근히 퍼지는 향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향은 음악과 같습니다. 너무 큰 소리는 귀를 괴롭히고 너무 강한 향은 뇌를 괴롭힙니다. 향은 배경음악처럼 은은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나는 향이 강해야 제대로 느껴져서 좋아. 하지만 그 순간 뇌와 몸은 이미 각성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 겁니다.
결국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밤 향기를 활용하시려거든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향은 색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면을 돕는 진짜 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잘못된 향기 사용법의 위험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라벤더, 캐모마일, 시트러스 같은 천연 향기의 놀라운 효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잘못 쓰면 해가 된다는 겁니다. 향기를 활용하는 방법에도 분명한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면증은 물론이고 건강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향초를 밤새 켜두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은한 불빛과 향이 로맨틱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심지어 벤젠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초를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실내 공기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향으로 편안함을 얻으려다 오히려 호흡기를 괴롭히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잘못된 사용법은 과도한 오일 사용입니다. 아로마 오일은 농축된 식물 추출물이기 때문에 한두 방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효과를 더 보려고 다량을 사용하면 코와 목점막을 자극하고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향기를 맡으려 했는데 오히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무거워진 적. 이는 향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량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피부에 고농도의 오일을 바르는 실수를 하십니다. 하지만 원액을 그대로 피부에 닿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소량의 향초 사용이나 오일 흡입은 크게 해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의 체질과 환경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시니어들에게는 호흡기나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 작은 자극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밤 진짜 필요한 건 향을 강하게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은은하게 스며드는 안전한 위로일까요?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향초는 1-2시간만 켜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끄세요. 아로마 오일은 원액 대신 희석하거나 한두 방울만 사용하세요. 향기 제품을 사용할 때는 환기를 꼭 하세요. 향은 은은해야지 답답하게 가득 차면 독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향기는 작은 도우미일 뿐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향은 우리가 잠들 수 있는 환경을 조용히 돕는 배경이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잘못된 사용법의 위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향이 어떤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향기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향기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천식과 알레르기입니다. 은은한 향기조차도 기관지를 자극해 기침과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천식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환자 3명 중 1명은 향수나 방향제 때문에 증상이 악화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는 기도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향이 수면을 돕기는커녕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편두통 환자입니다. 강하지 않은 향기에도 두통이 시작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후각성 편두통이라고 부르는데 라벤더나 장미처럼 흔히 안정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향조차 편두통 환자에게는 촉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좋은 향기를 맡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향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아로마 오일은 심박수와 혈압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페퍼민트 같은 강한 향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혈압이나 부정맥을 가진 시니어에게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논쟁 중입니다. 소량의 향은 누구에게나 무해하다라는 주장과 체질과 질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개인차, 각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향이 내게도 반드시 좋은 향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새로운 향을 사용할 때 아주 소량으로 테스트하세요. 편두통 환자는 라벤더, 장미, 페퍼민트 같은 향을 장시간 맡지 않도록 하세요.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아로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향기는 약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내 몸과 맞으면 약이 되지만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기를 활용할 때는 무조건적 신뢰 대신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이 향이 내게 정말 맞는지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우리는 향기가 어떤 경우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향기가 뇌와 감정, 그리고 수면을 연결하는지 그 깊은 원리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 기억이 갑자기 어떤 냄새 하나로 되살아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 시골집 부엌 냄새, 봄날 흙 냄새, 혹은 첫사랑이 쓰던 향수 향기. 순간적으로 눈앞에 장면이 그려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후각과 뇌의 특별한 연결입니다. 후각은 다른 감각과 다르게 뇌의 변형의 림빅 시스템과 직접 연결됩니다. 변형에는 감정 기억 그리고 수면을 조절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시각이나 청각은 뇌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처리되지만 후각은 곧바로 뇌의 깊은 곳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향기는 단순히 코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기억, 그리고 잠의 리듬까지 움직이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연결은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라벤더 향을 맡으며 잠든 참가자들이 향을 맡지 않은 그룹보다 렘, RM 수면 단계에서 더 안정적인 뇌파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향기가 뇌 속 수면 사이클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향기는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보다는 심리적 기대감을 통한 간접 효과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즉, 라벤더 향은 편안하다는 믿음 자체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향기의 힘은 과학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아마 그 정답은 두 가지가 모두 맞다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후각은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되는 감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력은 침침해지고 청력은 점점 약해지지만 향은 여전히 우리 뇌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께는 향기가 더욱 중요한 치유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들려드립니다. 향은 뇌에게 건네는 편지와 같습니다. 눈과 귀가 지쳐 있을 때 향기는 조용히 뇌에 다가가 이제 쉬어도 된다라고 속삭여 줍니다. 이 편지를 잘 활용하면 불면증으로 괴로웠던 밤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베개 옆에 놓일 작은 향기 주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그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뇌에게 보내는 치유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누적될 때 수면의 리듬은 회복되고 아침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향기와 뇌의 놀라운 연결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좋은 향과 나쁜 향의 대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라벤더, 캐모마일, 시트러스 같은 천연 향기가 어떻게 뇌와 몸을 어루만지며 잠을 부르는지, 또 인공향기나 잘못된 사용법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 한밤의 치유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집안이 고요합니다. 불을 끄고 눕는 순간 베개 옆에서 은은히 퍼지는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그 향은 라벤더의 부드러운 안심일 수도 있고, 캐모마일의 따뜻한 위로일 수도 있고, 귤 껍질에서 배어나오는 상큼한 평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몸은 알게 모르게 이완되고 마음은 하루의 긴장에서 풀려납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가 만들어내는 치유의 밤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림은 달라집니다. 값싼 인공 방향제를 켜두고 강한 향수를 뿌린 채로 잠자리에 든다면 밤새 머리가 무겁고 호흡은 답답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 대신 피로와 두통이 남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좋은 향은 몸을 살리고 나쁜 향은 몸을 조용히 해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향의 효과는 심리적 위안일 뿐이다라는 목소리와 향은 뇌파와 호르몬을 직접 바꾼다는 연구 결과가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논쟁이 아닙니다. 내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향기를 곁들였을 때 더 빨리 잠들고 아침에 덜 피곤하다면 그것이 이미 답이 아닐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인공향의 편리함일까요? 아니면 천연향의 은은한 치유일까요?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작은 변화 하나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개 옆 작은 주머니, 차 한 잔 디퓨저에 한두 방울. 그 단순한 습관이 불면증 약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향기는 특별한 도구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올바른 선택입니다. 좋은 향을 고르고 적당히 사용하며 내 몸의 반응을 귀 기울여 살피는 것. 그것이 치유의 밤을 만드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며 떠올려 보십시오. 향기는 단순히 맡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작은 열쇠다. 그 열쇠를 어떻게 쥐느냐에 따라 내일 아침의 얼굴빛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향기 루틴에 권유와 응원을 드리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벤더의 부드러운 위로, 캐모마일의 따뜻한 포옹, 시트러스의 상쾌한 평온을 만났습니다. 또 동시에 인공향기의 함정 강한 자극향의 역습 잘못된 사용법의 위험, 그리고 특정 질환과의 충돌까지 짚어보았습니다. 결국 남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향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의 수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개 옆에는 무엇이 놓일까요? 작은 라벤더 주머니일까요? 말린 캐모마일 티백일까요? 아니면 귤 껍질을 곱게 말려 넣은 작은 파우치일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단 하나의 향기만 곁에 두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뇌는 새로운 신호를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향이 나면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그것이 바로 루틴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지 모릅니다. 정말 이 작은 습관이 내 오랜 불면증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은 단번에 무너뜨릴 벽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쌓여 조용히 허물어지는 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몸을 위한 작은 약속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공향 대신 천연향 강한 자극 대신 은은한 위로 무심한 습관 대신 의도적인 루틴. 그 선택이 쌓이면 불면의 긴 어둠 대신 평온한 치유의 밤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향기 혹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오늘 밤부터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향기는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밤 베개 옆 작은 향기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